요즘 외식하는 사람들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소비자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집에 특별히 와야 될 이유? 서브웨이도 선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트렌드가 지금 토핑을 선택하도록 하는 매장들이나 브랜드들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옛날 말이 20대를 겨냥하라 하거든요. 20대는 오히려 돈이 없어. 변화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매장이 컨설팅 아닌 컨설팅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실행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한 게 맞는데 근데 매출은 그대로인데 저는 5배 성장을 보여드렸는데도 제 말을 믿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안타깝죠. 요즘 외식하는 사람들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관점 봤을 때 어떤 게 개선돼야 될까, 원인이 뭘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1인 가족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단체 손님을 받거나 이런 집들은 1인 고객님에 대한 응대나 이런 게 되게 소홀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편하기 때문이라도 식사를 하러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이분들도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손님 불편하다, 이 손님 받을 필요 없다, 이런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원재료비가 올라가니까 대표님들이 뭘 줄이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소비자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니까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런 집들에. 제 생각에는 재료에 대한 품질 유지를 계속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이 집에 특별히 와야 될 이유? 이제 경험 중심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 가게 왔을 때 음식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을 먹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플러스 알파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막 식당들, 그냥 단순 돼지국밥집 뭐 이런 집들은 안 가게 되는 거예요. 돼지국밥이라 해도 한방 돼지국밥 뭐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약방 같은 느낌으로 지어진 돼지국밥집도 있고요. 수육하고 접대할 수 있는 분위기로 더 화려하게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아구찜집이지만 시설적인 면이 거의 웬만한 한우집이나 일식집만큼의 수준으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을 제공하니까 회식이 많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체 손님들도 실제로 많이 오시거든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번에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설마 뭐 가깝다고 대학원 손님들이 오시겠어? 라고 했는데 안에서 너무 단체 모임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들어가 보기 전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타겟팅만 분명히 하면 단체 손님이 됐든 개인 손님이 됐든 올 손님 많아요. 근데 그 니즈 파악을 못해서 그냥 막 식당으로 가거나 원가가 비싸니까 재료비를 아낀다든지 디테일이 사라져서 우리만의 특별한 가게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고 좋은 경험 중심의 환경을 만들고 거기 플러스 알파 친절과 위생이 들어간다면 100% 여러분 매장들이 무조건 찾는 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한식은 푸짐함을 원하긴 해요. 우리는 소자 그대로거든요. 20년 동안 우리는 유지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배불러, 양이 많아요 라는 평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무조건 양만 푸짐한 느낌보다는 약간의 다양성? 양을 조금 줄이더라도 개수를 조금 늘려서 여러 가지 음식을 경험할 수 있게 서브웨이도 선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트렌드가 지금 토핑을 선택하도록 하는 매장들이나 브랜드들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토핑 선택도 없고 단품에다가 메뉴는 그렇지만 뭘 다양성을 주나? 환경의 다양성? 종류가 너무 많은 메뉴는 별로지만 사이드로 예를 들면 해무찜이 9알인가요? 우리가 쭈꾸미볶음이나 아구불고기가 자주 나가지 않아요. 근데 맛있어요, 실제로. 저번에 한 번은 60명 정도 예약이 온 경우 조금 디테일을 좀 오마카세까지는 아니지만 보쌈하고 제가 쭈꾸미볶음을 섞어서 저희가 없는 메뉴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오마카세가 많은 양을 많이 준다고 멋진 게 아니라 고객들도 작지만 다양성을 원하는 시대의 흐름이 있고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니즈에 맞게끔 토핑도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맞춰서 트렌드에 맞게끔 여러분 브랜드를 100% 바꿀 수는 없지만 한 10% 20%만 조각을 맞춰서 적용하신다면 브랜드 성장과 찾는 가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결혼도 안 하지만 결혼을 했다 쳐도 아이를 안 놓더라고요. 요즘 트렌드가 띵크족. 서울의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아이를 놓아서 키울 자신이 없다 하더라고요. 못 낳아서 안 낳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가진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저도 처음에 충격을 먹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위쪽 지방에서는. 근데 부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점점점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대적 흐름 봤을 때는 노인 인구는 늘고 젊은 층이 자식이 안 놓기 때문에 역삼각형의 브랜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저희 아는 브랜드 기장 끝집 이런 집들 보면 그래서 전복죽이나 밀키트로 지금 몇백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상상했겠어요. 본죽이나 대기업 이런 브랜드들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맵고 이런 거보다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오히려 지금 성황하고 있거든요. 옛날 말이 20대를 겨냥하라 하거든요. 20대가 소비가 제일 많다고. 근데 지금 옛말 말인 것 같고요. 인원수로 봤을 때 40, 50대, 60대까지 인원이 많아요. 이분들의 나이에 올라감에 따른 메뉴들을 설정하셔서 만드시면 소비도 가능한 나이대고 20대는 오히려 돈이 없어. 그래서 옛날엔 20대를 잡으랬거든요. 대학교 앞에 이런 진짜 가게하고 술집하면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대학교 앞에 다 임대 붙여져 있고요. 오히려 그분들도 맛 때문에 학교 앞에 음식이 한계가 있거든요. 왜? 가격을 낮춰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가격을 높이진 않았지만 유지하고 품질 유지를 하니까 차로 조금만 이동하면 되니까 여기 10분 거리거든요, 부산대에서. 오히려 부산대에서 안 먹고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 타겟팅하고 트렌드에 맞는 음식 만드시고요. 젊은 층 무조건 잘 되는 게 이제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 또 문제가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집을 사지 않고 오히려 차로 좋은 곳 산다든지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트렌드들이 정말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없어도 여행을 일주일 갔다 오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든지 내가 건강해진다든지 이런 타겟팅에 대한 확실한 묘미만 있으면 무조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제일 큰 건 3, 4, 50대를 겨냥한 메뉴들을 설정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술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밤 10시 되면 3, 4, 4자가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 노래방 또 해장까지 있던 트렌드가 있거든요. 제가 학교 다시 다니잖아요. 실제로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다녀, 아직도. 근데 그게 소수라는 거야. 왜? 학생 인구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20대가 잘 된다? 뭐 이런 거는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특별한 구역에서는 우리 전국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안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겟팅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 맞는 음식 니즈도 겉핥기가 아닌 정말 내면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유행한 거 뭐였죠? 뭐 예를 들어서 탕후루라든지 타코야키 뭐 등등등 순간 확 올랐다가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너무 남들이 이거 괜찮다 순간적인 유행으로 하는 거는 3년 안에 끝나거든요. 장수기업을 원한다면 유행 타지 않지만 타겟팅을 분명히 역조사를 하셔서 맞는 브랜드를 찾으시고 그럼 난 단타 칠 거다 2, 3년만 잘해먹고 뭐 다른 브랜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런 유행 타는 걸 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위험하다 투자 대비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일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배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매장 손님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하시려면 방법 두 가지 있어요. 매장 가격과 배달은 변경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수익이 안 나는데 돌리는 거는 내가 봐서 광고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장 음식보다 배달이 했을 때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단순 수익만 보고 그냥 그 동일한 가격을 줄 바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예요. 왜 마이너스냐? 품질 떨어지죠? 손해보죠? 안 나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회사 이미지에서. 가격 조정하시고 배달비도 요즘 뭐 영원 무료 하는데 무료를 하는 경우는 음식값을 보통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정상가에 그냥 많이 팔면 남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배달민족 들어가시면 데이터 분석하실 수 있거든요. 수수료 떼고 얼마 이런 내역들이 다 나와요. 한 달 정도 시뮬레이션 돌려보시고 깃발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경우는 진짜 배달 안 하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수수료가 8만 원인데 매출이 몇십만 원도 안 돼. 무조건 마이너스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차라리 매장 충실해서 웨이팅 걸려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무조건 남들 한다고 배달할 이유는 없거든요. 변화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매장에 컨설팅 아닌 컨설팅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실행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한 게 맞는데 근데 매출은 그대로인데 저는 5배 성장을 보여드렸는데도 제 말을 믿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안타깝죠. 저는 안타까워서 이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지인들 사이에서 제 말이 인지도가 있는데 전국 국민 상대로는 제 말이 아직 인지도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못 믿는다기보다 저게 맞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신뢰도를 만들려고 제가 이런 촬영도 하고
성공하게 됐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형태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신뢰를 쌓아야지만 브랜드의 가치도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올라가는데 이분들은 장사해왔던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고 계시거든요. 고기관 대표님 어제 먹고 깜짝 놀랐어요. 낮에 갔었거든요. 된장하고 김치가 다 바뀌었어요. 근데 나쁜 쪽으로 바뀐 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진 거예요. 이분들은 반찬도 계절별 이렇게 바꾸고 트렌디한 메뉴들이 있다면 바로 적용을 시키거든요. 그것도 너무 대단하지만 기본 사이드에 나오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것조차도 맛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더라고요. 그런 노력들이 없으면 변화되기 어렵죠. 왜 고객이 안 오지? 맛이 없으면 안 오고 친절하지 않아서 안 오고 위생적이지 않아서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네 가지 뭐죠? 맛, 위생, 품질 유지, 서비스 뭐 여러 가지 이제 요거만 지키시면 돼요. 대표님 요즘 매장도 어렵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할게 고객도 한 번 경험해도 즐거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전쟁 때문에라도 재료비도 너무 계속 오르고 기름류들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고객님도 편리성이 있고 우리도 좀 합리적인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데 1차적으로 여러분 본질을 좀 지키시고 고객 입장에서 찾아오는 매장이 될 거예요. 순간 흔들려가지고 불안해하면서 너무 급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불안하니까 매출 뚝뚝 떨어지니까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돈도 낭비고 시간도 잘못되면 낭비가 되거든요. 정말 신중하게 해서 왜 해야 되는 이유를 정해가지고 발로 떼야 되는 게 아닐까 그 내용 인지하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이 내용들이 대표님들의 경영할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감사드리고 이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